네, 와이어트 앱 시즌 2라고 표시해야겠지. 시즌 2 2화를 네. 찍게 2화요, 네. 됐고, 나 2대 부초 나왔어. 예. 네. 그리고 2대남 아니고 이제 3대남이네요. 예스. 그러면 오늘 오늘의 주제가 뭐죠? 그 보여주기 문화에 보여주기 문화.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약간 SNS라든지 네, 그쵸. 뭐 이런 류의 얘기겠구만. 보여주기가 약간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릴스를 래퍼들이 많이 찍는다든지 네, 뭐 그쵸. 이런 것도 그런 얘기겠지.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뭐 일반인들도 음, 밥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굳이 SNS에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SNS에 꼭 릴스가 아니더라도 뭔가 스토리나 게시글로 다 공유를 하는. 이거에 대해서 네. 비판적인 말을 하고 싶어. 저요? 저는 비판적인 말이라기보다는 오늘은 뭔가 좀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 보여주기가 그러니까 필수인 시대인 만큼 필수지. 어떻게 하면은 잘 보여줄 수 있나. 오케이. 특히- 그런 류 방향성이 더 좋지. 형도 저도 뭔가 보여지는 어쨌든 일이니까 보여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좋을까. 이거 시즌 1 때 네, 키츠유지 형 나왔을 때 내가 아마 했던 얘기 같긴 한데, 네, 연출에 대한 얘기할 때, 자기 연출에 대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내가 한번 했었거든. 그 영양제 먹는 거를 네. 굳이 말하지 않는 게 말하지 좋다. 않는다. 네. 근데 나는 실제로 영양제 안 먹긴 해 지금도. 네, 여전히 안 먹는데, 예를 들면 나도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적지 않은 나이가 돼서 건강 관리를 근 몇 주간부터 하고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 예를 들면 나는 원래 지상 최악의 식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 완전 탄수화물 중독에, 그리고 햄버거도 야채가 든 버거를 안 먹어 아예. 항상 그런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됐던 수제버거집을 가도 미국식. 야채가 아예 없는, 치즈버거. 그러니까 익은 양파 빼고는 야채가 있어서는 안 돼. 막 그런 야채도 안 먹고 탄수화물 중독에 이런 식습관을 갖고 있고, 곱창 막창 안 먹고 대창만 먹고 이런 스타일이거든. 그거 좀 진짜 빡세다. 최악이지. 네네. 그런 사람인데 이제 내가 주말에는 여기 무드에서 술을 먹을 일이 많으니까 평일에는 좀 클린한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아예 안 올려. 샐러드를 먹는 모습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그 키츠유지 형하고 얘기했던 거였도, 영양제를 먹어도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모습이 내가 하고 있는 일, 힙합 관련된 일에서는 좀 배데스해 보이고 좀 나쁜 남자 같은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거를 좀 방해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박재범 정도의 위인이 아니면. 그쵸. 박재범이 그러면은 사실은 위인이니까. 실제로 그래도. 박재범은 그 놀면 뭐하니에 나와가지고 건강 음료 아침에 마시고 놀면 영양제 뭐하니 아니라 먹고. 전지저찬 마늘 샷 먹는 거. 놀면 뭐하니가 아니구나. 마늘 샷 먹는 모습 있지. TV를 거의 안 봐서. 그거 나도 봤거든. 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은 진짜로 위인이야 내가 보기에.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걸 보여주는 건 좋은데, 내가 뭐 하는 거는 딱히 좋지 않을 수 있다. 아니면 나보다 더 그냥 아예 래퍼는 그런 거 있잖아. 래퍼들도 이제 뭐 20대 후반 30대 뭐 내 나이쯤 된 래퍼들 있잖아. 네. 래퍼들이 좀 가사에 나는 막 하루에 여자 4명이랑 막 이런 거 올린다고 쳐. 근데 그런 가사를 막 써. 트래퍼들이 그런 거 쓸 수 있잖아. 트래퍼들 그쵸, 그런 거 많이 그쵸. 쓰잖아. 어떤 장치로서. 근데 만약에 걔가 하루에 담배 한갑 피고 맨날 술 먹고 맨날 마라탕 먹고 이러면은 그렇게 못할 거라고. 몸이 그렇게 못 따라줄 거거든. 그쵸. 그래서 걔도 평소에는 러닝을 하고 마라탕만 먹고 뭐 막 고기만 먹고 이게 아니고 뭐 서브웨이도 가끔 가주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그거를 그 라이프 스타일을 전시하는 거는 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멋있는 라이프 스타일, 보여주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만 전시해야 되는 거잖아. 맞아. 선택적으로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를 좀 느끼고, 뭐 이 얘기 좀 하고 싶었던 거야. 여전히 유효해서 나도 언젠가는 사실 영양제 먹고 싶은 결심을
하고는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혼하면 먹게 돼요. 아 그래. 억지로. 그리고 건강 관리도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근데 네. 그걸 전시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결혼을 안 했는데 건강 관리 시작했다.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핸드크림을 온몸에 바를 정도로 피부 관리를 안 했는데 네.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로션을 사보려고 해. 나도 이제 스킨 로션. 나이가 들어서 그냥 원래는 핸드크림 같은 거 그냥 생일에 카카오톡 이런 거 들어온 거 있잖아. 네. 그걸로 로션, 핸드크림, 바디크림을 전부 할 정도로 피부 관리를 안 했는데 이제 그게 내가 건조해서 잡티가 별로 안 생겨서 안 했는데 이젠 건조하니까 늙는 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걸 하기로 마음 먹었단 말이야. 아직 하고 있진 않지만 근데 내가 그렇다고 그거를 DJ 캔드릭스라는 사람이 굳이 올리브영에서 처음으로 뭐 올인원 화장품을 사봤습니다를 브이로그로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진 않겠지. 스토리여도 굳이 안 올릴 일이잖아. 아무데도 굳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내가 미식 간 거는 나를 아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알 정도로 내가 먹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인스타그램에 맛집 되게 많이 올리잖아.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홍콩 반점 뭐 이런 프랜차이즈 있잖아. 뭐 피자헛, 맥도날드를 간 거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내가 안 올렸던 것 같거든 한 번도. 네. 그것도 내가 보여주는 거지. 나는 좀 맛집 알아. 근데 맛집도 예를 들면 내가 뭐 앞으로도 갈 일은 잘 없겠지만 몇 년 만에 만약에 혹시 오마카세 같은 데 갈 일이 생겼어. 근데 그건 안 올릴 것 같아. 오마카세를 스토리로 하나씩 올리는 거 있잖아. 2번 스시, 2번 스시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그거는 나는 안 할 것 같아. 오마카세 가는 건 내가 보기에 지금 내 상황에서 좋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변별력은 필요해. 너는 예를 들면은 어떤 거를 보여주려고 너 SNS든 뭐 앨범이든 이런 거에서 너가 보여주고 싶은 너의 캐릭터나 뭐 연출하는 것들이 좀 있나? 저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최근에 좀 하기 시작했는데 애초에 이제 음악 이렇게 생활을 한 경력이 짧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하지 말라고 들은 게 뭐냐면은 그 유쾌한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얘기를 이렇게 단톡이나 겐톡이나 제가 근데 실제로 이거는 꾸며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주변에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랑 카톡이나 DM을 저랑 해본 사람들은 알겠는데 절반이 그냥 개소리예요. 원래 그래 남자들 네네. 다. 남자들은 원래 나도 그래. 남자들은 뭐 그냥 드립에 이러고 그냥 끝나는데 저는 거기서 막 재밌는 게 있으면은 캡처해가지고 이거 재밌지 이런 걸 이제 스토리에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안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동안 제가 좀 진지한 음악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 숫자보다 문장이라는 앨범도 사실은 그거를 좀 타파하고 싶어서 만든 앨범이긴 했는데 내가 뭔가 워드플레이나 아니면 유쾌한 분위기를 너무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그거를 좀 바꿔보려고 유쾌한 것들을 이게 막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생각해보면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쇼잉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재밌는 생각도 하고 재밌는 드립도 친다. 근데 오히려 주변에서 이제 자중을 시킨 거죠. 주변에서 네 주변에서 지은도 아닌데 자중해. 네 주변에서 이제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가 엄청 큰 축복인데 어쨌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안 올렸으면 좋겠다. 왜 하니까 그냥 이제 별로다 해서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 그런 경험이 있었죠 최근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여주기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그러니까 한 레벨이 더 진한 거지. 원래는 막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MZ 세대를 지나서 이제 잘파 세대라 그러나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MZ 세대잖아. 그런데 MZ 세대들은 내 또래도 그렇고 나는 그래서 그 오마카세 붐이 처음 시작됐을 때가 내가 딱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고 근데 나는 뭐 예를 들면 미혼이고 이러니까 좀 가봤단 말이야. 예약도 막 해보고 뭐 소위 말하는 그 서울 비싼 호텔 뷔페도 예약도 해보고 가보고 이랬는데
요즘 세대는 또 안 그래. 요즘 세대는 노포 가고 뭐 그러더라고. 그 미키김님이랑 조승현 작가 이렇게 네. 둘이 하는 거기서도 얘기했던 게 스타벅스 말고 약간 동네 커피숍 같은 데가 요새 그 주가 오른 상승률이 훨씬 높았다고 그러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더 어린 세대는 이제 브랜드에 집착하거나 뭐 그런 비싼 데 간 거를 어필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가 또 바뀌고 있고, 물론 불경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비싼 데를 가는 거를 뭐 경험하고 이거를 하는 게 그렇게 쿨해 보이지가 않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맞아요. 어, 작년에 그 갑자기 이제 생각난 건데 작년에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서 가장 많이 했던 거 1, 2위가 오운환이랑 오공환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더 발전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거나 이런 모습에 네. 어필하는 거잖아. 그런 네. 모습을 더 네, 어필하는 그런 모습을 거잖아. 어필을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좀 신기했어요, 사실. 원래는 오마카세, 네네네. 뭐 호텔 호캉스, 네, 약간 이런 거였지. 욜로 이런 거였다가 지금 이제 오운환 오공환으로 이렇게 좀. 그래서 운동 트렌드도 바뀐 게 러닝이 네, 러닝으로. 유행하는 것도 돈이 별로 안 드는 맞아요. 거고, 나이키 이것도 그 거기 조승현 작가님 거기 나왔던 거였지만, 나이키는 뭐 그거 아니어도 수많은 경제 유튜버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나이키의 실적이 너무 안 좋다잖아. 맞아요. 근데 나이키는 항상 완전 전문 운동 선수들이 모델이고 막 미친 듯이 노력하고 막 그런 거를 막 맞아요. 광고에서 보여주고 이랬는데, 그런 브랜드보다 요새 막 온 이런 데 진짜 잘 그쵸, 되거든. 그쵸. 온이 요새 난리잖아. 그 더 다른 브랜드 또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온 같은 데 홈페이지 가보거나 인스타그램 러닝화 보면 샵이 따로 있어. 그리고 막 요즘엔. 그런데 광고 모델을 르브론 제임스는 안 쓰잖아. 그쵸, 얘네들은. 오히려. 네. 일반인들이 그냥 네. 뛰는 모습이고. 뭐 그 사람들도 어쨌든 모델이겠지만. 그리고 나이키 러닝 광고 내가 최근에 극장에서 봤는데 아직도 나이키 러닝 광고는 미친 듯이 숨차는 모습이거든. 근데 온 같은 거 보면은 도시에서 되게 뽀송한 상태인 사진들이라서 그 어필하는 정도가 아예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내가 어떻게 자기 가꾸냐로 또 갔어.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발전을 해서 그런 노력하느냐 이걸로 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막 예를 들면은 완전 명품 옷 입고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네. 다시 돈을 많이 벌게 돼도 안 그럴 것 같아. 거기에 돈을 쓰는 게 너무 안 쿨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 보여주기. 왜냐면 보여주기라 하면 사실 1차적으로 떠오르는 건 옷이거든. 나는. 네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보여주기 같은 걸 할 때 안 쿨하다라는 표현을 자꾸 사용하잖아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비싼 거가 싫어져서 그걸 안 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여전히 비싼 건 좋아해요. 좋아. 여전히 뭐 오마카세, 뭐 파인다이닝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고 여전히 그런데도 예약이 많지만, 그러니까 이 의도성이라고 해야 될까? 의도성이 다분히 드러나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약간은 염증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의도성이 드러나더라도 차라리 예를 들어서 뭐 오공환, 오운환 이런 거면은 아니면은 좀 더 생산적인 모습이라면은 보여지더라도 나를 위한 거기도 하니까 그게 좀 이렇게 상쇄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치.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이제 좀 우리 쪽을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쪽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 쪽도 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주변의 동생들도 그렇고 우리 쪽이라고 해서 막 뭐 일반인이 아니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보여지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저는 어떤 비유를 많이 쓰냐면은 어쨌든 많이 찍어내는 게, 많이 보여주는 게, 많이 노출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좀 분위기와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약간 자기가 알몸인데 계속 보여주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앨범을 말하는 거야? 아니, 앨범 아니고 릴스나. 릴스에서 차라리 앨범이면 괜찮아요. 앨범은 많이 낼수록 좋다고 봐. 앨범은 많이 낼수록 좋다고 보고, 앨범은 어쨌든 그걸 듣는데 그 최소한의 노력과 그리고 많이 낼수록 늘잖아요. 근데 릴스는 뭐 늘기야 하겠지만
릴스든 뭐 스토리든 뭐든 간에 너무 많은 업로드와 너무 무분별한 그런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최근에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나는 그거는 이제 또 결국 힙합 얘기를 또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좀 다른 점은 아니고 내가 느낀 점은 벌써 한 2년 된 건데 예를 들면 2년 전쯤에 내가 되게 좋아하는 래퍼 그 한국 그 래퍼 중에 세인트 파블로라는 네. 그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진짜 캐주얼하게 그냥 이렇게 그 셀카 모드로 전면 카메라로 그냥 자기가 바 뱉는 거 랩하는 거를 올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 뷰가 나왔어. 네. 그래서 실제로 그것 덕분에 나도 알았고 그 친구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아. 그런 건 좋아. 나는 그런 건 좋다고 생각해.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너 말대로 어떻게 보면 본질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초불호의 얘기인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워낙 릴스나 쇼츠 찍는 그 래퍼들이 많은데 그게 힙합의 문법에서 조금 벗어났을 기 했어. 근데 그러면 나는 좀 불호야. 근데 뭐 이런 거는 호와 불호는 나는 말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불호라고 말하는 거야. 그게 뭐 그러니까 잘못됐어 이런 거 없어져야 되는 아니고 내 취향에는 그건 되게 불호인데 네. 근데 세인트 파블로가 그냥 캐주얼하게 랩만 뱉는 거는 호고 그게 패션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내가 속한 분야의 문법을 지켰을 때는 나는 가벼운 컨텐츠들도 많아도 된다고. 오히려 그때는 많아도 돼. 근데 내가 속한 데서는 안 쿨해 보일 만한 걸 하면은 그게 쌓였을 때 커리어로 과연 될까? 예를 들면 이 팟캐스트도 너랑 나 정도는 해도 되지.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팬덤이 너무 두터운 사람이 이거 하는 거 난 별로 추천하지 않아. 오히려 이런 류 컨텐츠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할 말이 많거나 혼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시해 놓고 나의 이런 모습을 좋아해 줄 만한 사람을 늘리는 목적도 있으니까 나도. 그런 데선 이게 좋아.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절대적으로 그런 팬베이스가 많은 사람이 굳이 품을 들여서 팟캐스트까지 하는 거는 추천 안 한다.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산업에서의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그쵸.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털어놓는 게 다는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이 게스트로 한두 번 나오는 게 오히려 맞지. 이 사람이 꾸준히 팟캐스트를 하는 건 좋지 않단 말이야. 제가 생각했던 지점이 형이 얘기한 거에 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게 그 형이 했던 말 중에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뭔가 남들이 다 하니까 한다. 근데 뭐 그런 보여지기가 실제로 요새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실 그 타임피버님이 잘 돼서인데 내가 보기에 타임피버님은 잘 됐나요? 제가 잘 몰라서. 진짜로. 타임피버님은 내가 보기엔 어쨌든 엄청난 스코어가 나왔잖아. 그게 뷰라든지. 근데 그러니까 그거에서도 본질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타임피버님이 잘 된 거는 잘 된 거지만 그거랑 아예 똑같은 거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판단 미스라고 생각하는 거야. 두 번째가 또 나올 수는 없다고 보거든. 그럼 혹시 음악하세요? 음악하세요 이거. 네네.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도 그거를 하는 거는 나는 좀 비판적으로 봐. 왜냐면 타임피버님이 이미 한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타임피버님이 외국 컨텐츠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가지고도 비판하고 싶은 생각 아예 없어. 난 솔직히. 그리고 그거는 뭐 많으니까 원래 그런 그리고 식으로 영감 얻는 거. 타임피버님은 항상 완전히 힙합의 문법으로 해왔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도 비판할 생각은 없어. 근데 그거를 원래 본인들이 힙합의 문법으로 하던 걸 내려놓고까지 굳이 타임피버님이 했던 거를 또 따라하면은 현명하지는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의 불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게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요거에 대해서 나도 고민이라고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이거는 마치 잘못된 보여주기를 하고 있다고 엄청 느꼈던 거지. 그러니까 제가 불편했던 지점도 형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생각이 든 건데 그냥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보여주기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장르나 나의 어떤 캐릭터 그리고 앞으로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그래 보여주는 그 뭐지 빈도나 음. 포맷 자체는 좀 가볍더라도 음. 그거를 보여주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저는 좀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그래서 네. 가벼운 거 네, 아까 가벼운 걸 보여주더라도 어. 어쨌든 보여주기 전에는 음.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아까 네. 조금 전에 밥 먹으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 우리 친구 중에 릴제우의 네, 쇼츠 중에서 막 기차에서 랩하기, 네, 엄청 가볍죠. 폐허에서 랩하기. 제우- 그거는 뭐 네. 마이크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고 네, 요 그냥 이거 하는 건데 뭐뭐에서 랩하기라는 시리즈로 쭉 이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재밌거든. 그쵸. 그건 난 좋은 예라고 봐. 사실 그러니까 근데 꾸준히 안 했지만 꾸준히 해라 네. 재호야. 그거.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성격을 알지만 걔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 성격이거든요. 제가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여행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밥 먹는데도 계속 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짜장면이랑 탕수육이 나왔어. 먹어야 되는데 형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근데 걔는 원래 성격이 약간 강박적일 정도로 뭔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성격이어서 이렇게 라인들도 그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보일 때는 가볍더라도 그 보여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릴스 보면서 그런 생각 좀 했구나. 네, 저는 그런 생각도 했고 릴스 말고 또 이제 약간 불만 토로하는 느낌이 해도 되는데 돼. 네. 저는 또 뭐가 있냐면은 릴스 말고도 스토리나 이제 게시글로 약간 진지한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형이 이제 얼마 전에 딜레탕트에 관한 진지한 얘기 글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걸 봤을 때는 제가 형을 뭐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글은 뭔가 거부감이 없는데 내가 온라인 필력이 좋아. 네, 근데 맞아요. 온라인 필력이 안 좋은 어떤 친구들은 뭔가 그런 류의 글을 올릴 때 약간 오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저도 항상 경계하는 부분인데 뭔가 이 문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너무 자기적으로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여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치 그것도 좋지 네, 않다고 제가 생각하지. 지금 막 실명 거론을 할까봐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거는 좀 완전히 네. 안 좋아하는 얘기니까 실명 거론하기 좀 그렇겠다. 네네네. 근데 그치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도 그리고 근데 어느 정도는 그게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사람들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있긴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어느 정도 비판적인 얘기잖아. 근데 예를 들어 네. 타임피버님을 비판한 게 아니잖아. 그쵸. 타임피버님 그래서 타임피버님에 대해서는 얘기해도 돼 이렇게. 근데 네, 근데 그분 거를 이제 이어서 하는 사람들은 나는 완전 불호라고 얘기한 네. 거잖아. 근데 이거를 실명 거론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 왜 그러냐면 내가 불호라고 말하는 거를 되게 편견 있는 사람으로 프레임을 씌워버려. 얘기하는 순간. 그쵸. 그래서 그거는 좀 그것도 불만이긴 해. 근데 다시 이제 네. 우리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오늘 한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일제후도 그것도 결국 고민 끝에 나온 컨텐츠인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연출 결국에 자기 연출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했으면은 그렇게 굳이 두 번째를 노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고 차라리 그럴 시간에 대안은 나도 잘 안 떠오르네. 사실 네. 대안은 안 떠오르지만 두 번째를 하는 거는 어쨌든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또 조금 이제 또 다른 얘기로 가면은 이 결국 보여주기 위해서 아웃핏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싶은데 그 아까 말한 근데 아웃핏 얘기하기 전에 저는 그래서 대안으로 대안이 사실은 있어? 저는 저의 대안. 저는 사실 SNS에 긴 글을 안 써요.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래퍼는. 자신이 없어. 설득할 자신이. 형보다 사실 필력이 안 좋아요. 형보다 아유, 그리고 아니 그 배우신 분이 SNS 필력이 오케이. 형보다 그건 오케이야. 형보다 그 스토리도 막 그렇게 뭐라 해야 되지? 서사가 내가 좀 있지. 서사가 형은 실제로 있고 그게 남들이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어쨌든 뭐 힘든 이야기나 극복한 이야기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저한테는 물론 그런 이야기지만 제가 쓰면은 느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쓰게 되더라고요. 나도 안 느끼하려고 노력해. 근데 실제로 안 느끼해요. 근데 가끔 이제 보면은 뭐 수상을 했거나
뭐 알고 보니 그리고 별로였던 사람들이 네. 그런 글을 쓸 때도 네, 있지. 힘든 일을 뭐 극복했거나 뭐 앨범이 나왔을 때도 뭔가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쓰는 친구들을 보면은 좀 맞아. 저는 좀 아쉬워요, 사실. 그게 요 얘기가 그거지. 그리고 요새 유튜브 봐도 문화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힘듦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네. 그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극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 포르노긴 하거든. 왜냐면은 가짜가 너무 많고 그 요즘. 가난 포르노도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요즘 문해력이 안 좋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찍는 포르노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오, 자극적이네. 네. 그래서 아무튼 가난을 전시해서 네. 또 막 돈을 벌려고 하고 그쵸, 이런 그쵸. 사람들이 되게 많고 나도 내가 정말 크게 망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게 구걸이나 신세한탄으로 안 보이려고 항상 신경을 쓴단 말이야. 그리고 뭐 굳이 그래서도 신경 쓰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안아주지 않거든 이 세상은. 근데 왜 이렇게 그거를 전시하면서 구걸을 하는지 난 이해는 잘 안 되고 사실 그거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진짜 자기한테 독인데 그 이해는 잘 안 돼. 요새 왜냐면 유튜브에 불경기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더 많아졌어. 내가 이렇게 망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 내가 보기엔 더 많아질 거거든. 네. 그리고 그거에 대선배야. 내가 이제 요새 올라오는 애들의. 네. 근데 내가 추천하진 않아. 왜냐면 나는 그래도 인생 그렇게 나쁘게 안 살았거든. 내가 나름대로 자부하거든. 네. 그래서 내가 그걸 오픈했을 때 나는 날 도와준 사람이 정말 많았지만 모두 그렇게 나처럼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 오히려 왜냐면 나도 부작용이 있었어. 실제로 대놓고 날 무시한 사람도 되게 많았고 내가 어쨌든 크게 한번 고꾸라졌습니다라 한 후로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 도와준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나는 옳은 결정이긴 했지만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는. 근데 되게 많아 요즘. 나는 아무래도 실패 사례들을 많이 보거든. 나도 한번 실패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실패도 같이 보고 뭔가 통찰력을 더 얻고 싶어.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게 좋은 실패 사례들을 보고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본 건데 내 알고리즘은 약간 조금 고장 나가지고 가난 포르노를 한동안 미친 듯이 보여줬어. 망했습니다, 합니다 하거나 뭐 라이브로 막 구걸하거나 막 이러는 게 엄청 올라왔어가지고 이 사람들도 전부 자기 연출에 실패한 사람들로는 보였어. 나는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지금 좀 안 올려. 나라고 지금 형편이 뭐 좋아졌겠어 사실? 이거 처음 내가 망했다고 오픈했을 때 한 10년 걸릴 거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것보다 심지어 좀 줄었어. 상황은 좀 나아졌는데 근데 아직도 나 그리고 1년 반밖에 안 지났거든. 네. 그러면 아직은 멀었잖아. 그쵸. 근데도 이제는 내가 막 망했다 이런 거 올릴 바에 차라리 있는 돈 없는 돈 더 털어서라도 여기 이제 무드 같은 거 새로 열고 여기 합니다 이런 거를 하지. 여기 열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라고도 안 한단 말이야. 어쨌든 그게 한계가 있고 또 그런 그렇게는 식으로 하는 거가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나는 다 얻었어 사실. 네네. 이 1년 사이에도 뭐 파운드도 나 많이 도와줬어. 하다 보서 너도 나 도와줬잖아. 네네. 너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정말 그쵸.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다 도와줬어. 그럼 된 거야. 내가 인생 살면서 뿌린 건 회수 다 했으니 네. 다시 일어나서 나도 나누고 힘 합치고 이 단계로 나는 온 거거든. 아니, 그렇게 근데 구걸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그 단계로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삶의 스탠스나 얼굴에서 봐도 내가 이렇게 망했습니다만 너무 어필하기는 해.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보여주기 이 문화에 그러니까 SNS도 포함해서 문화의 맹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기만으로 만족하게 만들어 사람을. 보여줬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여줬고 연출이 됐고 이래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맞아. 많이 이게 해야 돼. 1차적으로 보여줬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전까지는 누군가한테 보여질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보여주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쉽지. 요즘은 보여주는 게 쉬우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를 해서 나를 보고 있어. 투팍도 아닌데 All Eyes on Me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만족하고 끝나게 만드는
어떤 맞아. 악영향이 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다시 본질 얘기가 나오는 거야. 사실은 어쨌든 컨텐츠에는 나는 질의 높낮이가 있다고 봐. 그래서 무조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무지성으로 올리고 무지성으로 라이브 키는 거 하고 고민해서 컨텐츠를 만든 사람들은 난 절대적으로 그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지. 네, 절대적으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고. 이 팟캐스트도 원래 와이어탭 시즌 1 할 때는 그 스네킴 형이 좀 도와줬었거든. 맞아요. 촬영과 네. 편집을 다 도와줬었는데 스네킴 형도 이제 또 자기 일이 많다 보니까 못 도와주게 됐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내가 한번 해봤었어. 그냥 우리 집에서 촬영을. 그리고 블루프린트에서 찍었었는데 블루프린트가 이제 철거를 하게 되니까 마땅한 촬영 장소도 없었거든. 네. 근데 우리 집에서 찍으니까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 핸드폰으로만 찍으니까. 그래서 멈춘 것도 있거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여기는 뒤에 그래도 멋있는 바 배경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샤라웃을 하면은 파운드가 이제 카메라를 또 캠코더 2대를 원조해줬고 이걸 산 건 도와줬고. 아니고 빌린 겁니다. 네. 아니 살 계획이고. 네, 한 대는 살 계획이고. 한 대는 네, 사서 아무튼. 이제 렌탈비를 완전 줄일 계획이고. 네. 그리고 또 편집을 또 그 랩도 하는 우리 네, 친한 동생 팬보이가 또 해주기로 해서 저렴한 아주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에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네.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퀄리티를 안 맞추고 해보니까 이걸 올리는 게 나한테 마이너스인 거야. 시간을 써도 이 정도 퀄리티 나와야 되는 거야. 최소한 캠코더 2대, 괜찮은 베뉴. 그쵸. 이거는 뭔가, 있어야지 하는 거야 팟캐스트도. 근데 어쨌든 그런 보여주기 자체에 만족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퀄리티를 조절해야지. 대한 고민이 어쨌든 뭐 보여진 그 퀄리티 컨트롤이 필요하다. 그 컨텐츠의 내용이든 구성이든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옷 이야기 아까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야기 하자면 마저 그 가난 포르노의 정반대에 있는 게 옷 관련된 거거든. 네. 왜냐면 한동안은 진짜로 나도 잘 나갈 때 로고 있는 옷을 되게 많이 샀었어. 아 막 버버리 브랜드 로고요? 막 이렇게 딱 입고 막 네네. 이런 거. 버버리 티셔츠 하나에 막 50만 원 돈 하거든. 뭐 발렌시아가 이런 거는 70만 원 돈도 해. 근데 그런 것도 내가 한참 이제 그 수입이 좋았을 때 네. 이 클럽 창업을 하기 전에는 그런 것도 입고 다녔어. 근데 지금 그리고 수많은 래퍼들 중에서도 그런 부류가 아직도 많을 거란 말이야. 당연히 옷을 힙합은 보여주는. 근데 이게 완전 비싼 거 명품 옷을 입거나 이런 거 있잖아. 네. 근데 이제 트렌드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마냥 좋아 보이지 않는 거지.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쓴 모자 같은 거 보면 수프림 나이키 콜라보잖아. 그쵸. 이런 거는 전형적인 그 크림 같은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거잖아. 네. 한정판 스트릿 의류들 있잖아.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맞는 옷일 정도야. 그러니까 아저씨들 옷이 됐다니까. 이런 류 옷이. 예를 들면 뭐 수프림 박스 로고 후드티가 나도 진짜 비싼 거는 망했을 때 다 팔았는데 애매하게 낡은 것들은 나도 아직 몇 개 있거든. 네. 근데 수프림 박스 로고 티는 진짜 20대가 입기에는 너무 촌스러운 옷이 됐어 실제로. 그 신도시 아재 룩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데 있는 그 옷이 옛날에 래퍼들이 많이 입던 옷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막 어. 스냅백 쓰고 막 그러니까 비싼 막 코트 걸치고 막 그런 거. 그게 이제 아저씨 슈프림이 옷이야. 특히 이제 뭔가 이 레디님이 되게 속상해하시겠지만 슈프림 나도 러버로서 슈프림이란 브랜드 네. 정말 좋아하는데 조금 이제 아저씨 브랜드가 좀 된 느낌이 네. 있고 나도 실제로 내가 아저씨라 좋아하는 것도 맞거든. 근데 요즘 세대는 요즘 그 트렌드가 드뮤어라고 하잖아. 오히려 이렇게 로고 없고 보세 느낌. 고급진 네. 보세 느낌은 절대 아니죠. 네. 오히려 고급진. 그러니까 올드머니 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몇 년 전에는. 네네. 약간 브래드 피트가 이렇게 랄프 로렌 셔츠에 네. 딱 시계만 딱 걸치고 이런 느낌 있잖아. 그게 한 번 더 지나서 조금 더 고급진 느낌. 고급지다고 그러니까 올드머니가 더 고급지긴 한데 드뮤어는 좀 더 접근성이 있는 룩이란 네. 말이야. 이렇게 니트 집업 같은 거 있고 막 이런 거 많이 입잖아요 요즘. 네. 그니까 오히려 나는 아직도 수프림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그런 거 좀 아저씨 같은 거라서 나는 박스로고 후티 하나 또 좋은 거 하나 있는데 그거 최근에 세탁하고 용기가 안 나서 못 입었거든. 아 집에서 입어야 되는. 그 비싼 옷인데 거의 막 70만 원 돈 하는 거야. 리셀가로만 근데 쳐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브랜드 로고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는 게 약간 촌스러워진 근데 또 배경이 뭔 것 같아요. 아직도 트래퍼들은 그렇게 하잖아. 네. 근데 어쨌든 20대들 사이에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그 잘파 세대는 어쨌든
그런 이제 노골적인 물증적인 거를. 걸 노골적으로 밝히는 거를 좀 피하는 것 같고 뭐 아주 거시적으로 봐. 네. 아주 멀리서 볼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나는 이게 되게 낭만주의적인 얘기인데 나는 세상이 생각보다 엄청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항상. 그러니까 지성으로만 봤을 때 집단 그쵸? 지성으로만 네. 봤을 때는 말세다 이런 말에 완전 반대하는 게 네. 항상 이전 세대의 문제점을 보완해 오면서 우리가 발전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생각해요. 뭐 물론 그 와중에 삐걱대는 면들이 네. 있어. 뭐 예를 들면 젠더 문제도 엄청 크지. 네. 남자 여자가 뭐 서로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다투는 과정도 최악이었던 적도 있지. 싸움이 네. 너무 심했을 때도.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살기 좋아지고 제자리를 계속 찾아. 예를 들면 여자가 목소리를 처음 냈을 때는 그걸 응원해 줬는데 또 거기서 좀 잘못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걸 비판하면서 싸우기도 했지. 네.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또 목소리 못 낸 경우도 있잖아. 네. 그래서 그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고 네. 보거든.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거에 있어서 세상이 발전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명품을 과시하거나 이런 게 없어지고 뭐 그래서 환경을 생각해서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트렌드 자체가 그게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 측면으로는 실제로 그런 세상 영향도 있겠지만 실제로도 빈티지라든지 이런 쪽 유행이 많이 와서라고 봐. 레트로하고는 조금 달라 빈티지는. 내가 빈티지는 보기엔. 네. 예를 들면은 우리 쪽 얘기만 하자고 힙합 쪽으로 보면은 힙합 쪽에서 어쨌든 옷 제일 잘 입는 사람은 딱 두 명이거든. 공동 1위 이황은 힙합 씬에서 트래비스 스캇이랑 에이셉 락키란 말이야. 내가 보기에는. 난 빈지노 생각했는데. 네, 한국 쪽 얘기한 한국 게 쪽 아니었고. 얘기하는 줄 알았고. 네. 그러니까 힙합이라는 힙합에서는. 문화권 안에서 옷 잘 입는 공동 1등은 나는 딱 그렇게라고. 네. 에이셉 스캇. 나는 대다수가 그렇게 트래비스 생각하고 락키. 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아웃핏을 봤을 때도 트래비스 스캇이랑 에이셉 락키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되게 비싼 그쵸. 거 입었어. 명품 입었는데 근데 이제 트래비스 스캇, 에이셉 락키 둘 다 그 뉴욕 가면은 내가 또 뉴욕 아주 소문난 뉴욕 빠돌인데 네. 내가 뉴욕의 그 메트로폴리스라는 빈티지 샵을 진짜 좋아해. 근데 거기가 어떤 스타일로 되어 있냐면 밴드 티들 있잖아. 빈티지 밴드 티들. 빈티지 밴드 티들을 완전히 시대별, 장르별로 카테고링을 해놔. 약간 그 CD 레코드샵처럼. 완전 레코드샵처럼 80s 메탈, 90s 힙합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 두 사람이 밴드 티를 되게 많이 입고 나왔거든. 그래서 트래비스 스캇 같은 경우에는 그 아키라 애니메이션 있잖아. 카니에 웨스트도 엄청 맞아요. 좋아해서 스트롱거 뮤직비디오도 네. 모티브 했었잖아. 아키라 오리지널 그 굿즈 티가 그 오리지널을 구분하는 법 약간 꿀팁 하나 주면 뭐냐면 여기 밑단 있잖아. 여기 스티치가 옛날 티셔츠 70년대 이전 모델은 더블이 아니야. 두 줄이 아니고 한 줄로 돼 있거든. 그리고 뒤에 제조사도 이제 우리 어릴 때 래퍼들이 입던 브랜드 헤인즈 있잖아. 네. 헤인즈의 헤비웨이트 라인이 지금은 없어. 헤인즈 헤비웨이트로 되어 있는 싱글 스티치가 비싼 거거든. 근데 그런 거를 막 입어.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엄청 비싸졌거든. 그리고 문화 수준이 엄청 올라가서 전 세계적으로 원래 빈티지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만 쳐주는 문화였지. 미국 번개 장터가 이베이잖아. 네. 이베이에다가 뭐 60s 챔피언 스웨셔츠 이렇게 치면은 거의 70년 된 스웨셔츠잖아. 네. 근데 엄청 비싸게 팔아. 그때 그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적으로 성장해서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크로마츠 티셔츠보다 아키라 티가 더 비싸. 크로마츠 티셔츠 그리고 지방시나 발렌시아가 티셔츠가 신품이 10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야. 이베이에다가 너바나가 제일 유명하잖아. 밴드 티 중에는. 그쵸. 너바나 자주 입잖아요. 난 너바나는 없어. 너바나 없어요? 오아시스인가 형이 그때 다 입었던 없어. 거? 비싸서. 그런 거 너무 비싸서 없고. 뭐 입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너바나 그 네버마인드 1집 앨범. 네. 그 1집은 아니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메이저 데뷔 1집 앨범 그 네버마인드 앨범 오리지널 개팬에서 나온 티셔츠는 한국 돈으로 치면은 200만 원 정도 해. 오히려 빈티지가 더 비싼 게 됐는데 이게 트렌드만의 문제는 아니고 나는 나의 그 낭만주의적 지론. 세상이 옳게 가고 있는 거 1. 그리고
문화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 이 두 가지가 맞물린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내심 기분이 좋았어. 빈티지 열풍이 왔을 때. 형이 원래 좋아하던 스타일이기도 하잖아요. 원래도 나는 그런 네. 걸 좋아하는데 그거는 이제 옷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그- 문화를 입는 거니까. 그런 덕후 기질이 네, 있는 그런 기질. 트렌드잖아. 네, 그렇죠. 난 수집을 해 실제. 네. 나 집에 말도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많아. 네. 나 막 H.O.T 맞아. 굿즈로 나온 슬링백도 있어. H.O.T 그 택도 그대로 있고 네.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오아시스 그린데이 막 이런 사람들 옛날 굿즈 당연히 다 맞아. 있고 네. 나는 수준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과한 덕력이 너무 심한 게 IQ 점프를 수집하잖아. 아 맞아요. 읽지도 않으면서. 읽지도 않으면서 90년대 만화 잡지 수집할 정도로 이 문화를 이렇게 찾아보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른 이제 어떤 덕력이 뭐 다들 높겠지만 그 빈티지야말로 옷을 살 때 있어서 더 높아야 되고 더 찾아볼 게 많고 더 소스가 많다 보니까. 맞아. 네. 근데 패션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형에 비해서 아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말수가 적어졌는데 들으면서 그냥 느낀 거는 그 어쨌든 우리가 보여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고민과 노력 그런 흔적 그런 것들이 담긴 거를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들을 사람들도 점점 더 원하고 그런 거가 더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의류에 있어서든 컨텐츠에 있어서든 세상이 옳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 면에서는 옳게 간다고 보고 그리고 나는 패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프론트맨이 아니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긴 한데 그 잘생겨 보이기 멋있어 보이기도 중요한데 내가 하는 일에서 신뢰가 가게 입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근데 나는 힙합 DJ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미어 룩을 입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어쨌든 힙합 DJ로서 유능해 보이게 입는 거. 네, 유능해 그러니까 보이는 거. 유능하게 자기 연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게 했을 때 명품이 나한테 가성비가 안 나와. 예를 들면 내가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었는데 LA를 갈 때 LA는 미국은 빈티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곳이니까 그쵸.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오리지널 빈티지 티셔츠들을 챙겨서 갔었어. 그러니까 모자 같은 크로마츠 같은 거 LA가 또 크로마츠가 또 LA 특산품이라고들 한단 말이야. 아 그래요? 그래서 크로마츠는 챙겼지만 이 옷을 빈티지 티셔츠들을 챙겼어. 나는 일단 애초에 뭐 명품 옷이 없기도 한데 아직도 막 버버리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네네. 티셔츠 그런 거 절대 안 입고 나는 어쨌든 그날 그 BY 공연 때문에 간 거지. 쇼 비즈니스를 하러 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빈티지 중에 예를 들면 그 스폰이라는 영화 있어. 97년에 나온데 막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 만화인데 이 만화 원작인데 마블도 아니고 DC도 아닌 독립 출판 같은 건데 완전 잘 된 만화 원작인데 그게 영화로 나오고 네. 뮤직비디오도 그 OST도 막 더 프로디지랑 그 래퍼 프로디지 말고 더 프로디지 누구예요 그럼? 영국 그 전자음악 팀 잘 몰라요. 더 프로디지랑 래퍼 프로디지 래퍼 프로디지 아니야. 네네. 더 프로디지랑 그 탐 모렐로 그 하버드 나온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 기타리스트 막 네. 이런 사람들 합작한 막 노래도 있고 완전 상징적인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거 오리지널 90년대 미 뒤에 택도 그 출텍스였나 막 그 미국 그 티셔츠를 입고 갔단 말이야. 그랬는데 경찰관이 말을 걸 정도야. 나 처음에 시끄럽했잖아. 경찰이 말 걸어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뭐 your shirt 좀 하면서 막 뭐 멋있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LA에서 되게 유명한 트라이드 앤 트루라는 진짜 유명한 빈티지샵 내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뉴욕에서는 메트로폴리스라는 데를 가면 되고요. LA는 트라이드 앤 트루라는 또 완전 근본 빈티지샵이 있거든. 거기를 또 내가 갔는데 거기 직원도 거기 가서 나 심지어 우웨어를 샀어. 우텐클랜 네. 그 굿즈 티셔츠를 거기 싸게 팔길래 나는 그거 하나 사는데 직원도 바로 말 걸더라고. 너 이거 어디서 났냐고 막 셔츠 죽인다고 막. 그러니까 나는 얘가 미국에 가니까 얘네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빠삭하니까 얘네가 좋아할 만한 걸 챙긴 거야. 오히려 나는 호감을 그래서 얻었고 약간 네 그러네요. 공연 때도 막 스눕독 티 입고 막 쿨리오 티 입고 나스를 입지 않는 거지. LA 간 거니까 쿨리오나 스눕독을 챙겨가는 나스를 좋아하지만 나스를 훨씬 좋아해 난 사실. 그렇죠. 뉴욕 바지 나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지. 약간 그 뭐지 그 중국
사업가들 만날 때 막 빨간색 옷 입거나 그치. 막 숫자 8 써 있는 아니면 거 뭐 그런 거. 오프화이트를 입어야겠지. 네네 뭐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어쨌든 연출이지. 어쨌든 보여주기. 네 이거야말로. 그런 것마저도 음. 어쨌든 옷에서마저도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지금 파운드를 봤을 때 네. 파운드가 지금 드릴을 하는 래퍼는 아닌 것 같단 그쵸. 말이야. 그리고 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에 앨범이 나온 타일러를 입은 거고. 입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뭐 파운드가 지금 내 옆에 있는데 만약에 테크팩을 막 입고 바라클라바를 하고 나왔으면 얘가 어떤 음악 할지 또 그쵸, 알잖아. 그쵸.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인 거잖아. 그게 그런 자기 연출. 이게 되게 고단수로 해야 돼. 자기 연출은 이제는. 왜냐면은 이렇게 너무 보여버리면 안 되니까 그 의도 같은 것도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의도만 보여줘야지. 네, 그것만 보여줘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약간 내 자랑이긴 하지만 되게 그걸 맞춰서 내가 준비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칭찬을 해주고 또 되게 또 고단수가 또 한 단계 또 나도 네. 고단수가 된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옷장을 보면서 고민을 하게 되거든 나도. 그래서 어디 갈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나도 바지통도 예를 들면 나는 사실 좀 슬림한 바지를 좋아해. 지금도 되게 슬림한 바지를 입었는데 근데 완전 힙합으로 보이고 싶을 때는 나는 또 통 넓은 거를 챙겨서 입거든. 형 그 래피트 때 그 나스 왔던 래피트 때 의상 모자 이런 것도 다 신경 쓴 거였잖아요. 그 위아래 셋업은 사실 협찬을 받은 거긴 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모자도 예를 들면 뉴욕 모자 나스가 오니까 뉴욕 모자 이렇게 뒤로 썼었고 뉴에라 뒤로 쓰고 여기에 이제 배지. LA에서 LA에서 샀던 그 아메바 뮤직에서 샀던 우텐 클랜이랑 우텐 클랜 2개였나? 뭐 우텐 클랜 2개였네. 우텐 포에버랑 우텐 1집이랑 2개 배지를 이렇게 달아서 포인트를 준다든지 그런 연출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막 나스티 입고 LA 모자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 그쵸. 이거 진짜 최악이다. 그런 나이키 아디다스 그런 섞어 게 입은 있어야 거야. 돼. 옛날에 그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옛날에 그 티아라가 유행했을 때 티아라가 그 서울 그 축구팀 서울이랑 전북 경기가 있는데 역시 전북 팬. 예. 서울을 응원하러 왔는데 그 전 스케줄에서 입었던 옷이 녹색 옷이었던 거예요. 전북의 상징이죠. 전북이 녹색 옷이고 서울이 이제 빨간색 검은색. 그치 알지. 근데 서울을 응원하러 왔는데 녹색 티를 입고 온 거예요. 최악이었죠. 그때. 최악이네. 네. 근데 이제 티아라 중요하지. 사람들은 모르고 A 브랜드 행사에 B 브랜드 입고 간 박명수도 아닌데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사소한 걸 수 있는데 축구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서 임영웅이 상암에서 콘서트 같은 난리 났었잖아. 했을 때 그때 임영웅이 백댄서들도 그렇고 다 축구화를 신겼어요. 잔디 상하지 않게 하려고. 정말 디테일한 그런 거였는데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임영웅은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수구나. 실제로 임영웅이 이제 조기축구단도 운영하고 있고 그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는 심지어 힙합 하니까 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심지어 임영웅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은행이랑 계약을 했어요. 왜냐면 K리그 메인 스폰서가 하나은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은행이랑 계약을 하고 그 K리그 이벤트 경기 때 팀 기성용 대 팀 임영웅을 했어요. 재밌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만큼 그런 거에서도 임영웅은 심지어 가수지만 축구 문화의 진심인 거를 쇼잉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막 꾸며낸 건 아니고 사실 꾸며낸 거라고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미국 문화를 동경해서 하고 그거를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런 만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나도 그때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은 사실 언제 몇 번 가도 갈 때마다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고 오거든. 왜냐면 우리가 미국 문화를 동경해서 그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갈 때마다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는데 그때도 그 LA 시어터에서 공연이어가지고 그 숙소가 근처였는데 거기 LA 시어터 건물 1층에 구석에 너무 유명한 소울푸드 프랜차이즈가 있었어. 흑인들 그런 음식들 치킨 앤 와플 이런 거 파는데 갔는데 거기도 가서 딱 치킨 앤 와플에 건보에 쿨레이드 딱 주문하니까 근데 거기에 흑인들밖에 없고 나밖에 없었어 동양인이. 근데 형이 이제 그걸 주문하니까 좀 좋아하더라고. 정확한
콤보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딱 가갖고 부대찌개에다가 햄사리 추가하시고 라면사리 주세요. 딱 이렇게 말한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그쵸. 외국인이 가서 외국인이 파브리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부대찌개 슈가 이렇게 해주세요. 뭘 좀 아는 놈이네. 이게 딱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 미국이 인종차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특히 힙합 그리고 뭐 그 얘기 하잖아. 쇼미더머니나 이런 거 보면서 힙합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 얘기 엄청 하잖아. 뭐 흑인들이 판소리 하는 거 보는 꼴이겠지. 미국 애들이 비웃겠네 이렇게 말 되게 많이 하잖아. 네. 근데 그게 아니었다니까. 내가 막 스폰 티셔츠를 입고 트라이드 앤 트루를 가거나 소울푸드 식당을 가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아니면은 나는 뭐 여기서 뭐 누구다 말은 할 수 없지만 미국에 갈 때마다 그래도 진짜 미국 국내 굴지의 유수 기업인들과의 식사들도 몇 번 해봤단 말이야. 네. 뭐 내 덕은 아니야 BY 덕이지만 네, 네.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도 그 사람들도 내가 문화에 대해서 이해했을 때는 뭔가 괜찮게 봐줬었어. 쇼 비즈니스에 관련된 사람이랑 식사한 적도 몇 년 전에 한번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내가 뭔가 아는 게 많았을 때는 리스펙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BTS나 이런 뭐 K-팝 스타들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거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거든. 미국 사람들이. 그쵸. 뭐 트레이더스 조 때문에 막 네. 김밥도 유행하고 그쵸.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아는데 근데 나는 미국 문화를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걔네도 오히려 서로. 우리에 대해서 알거든. 근데 음. 우리도 그거를 보여주는 게 예의야. 음. 나는 힙합 되게 좋아하는데 너네 문화를 이 정도로 이해한다. 그래서 나 이렇게 안달 보여주면은 절대 인종차별 안 해. 이거 우리 건데 이런 말 안 하고 너 이것도 알아? 대박이다. 우리가 대한 미국놈 유튜버 보면서 엄청 좋아하잖아. 그쵸. 부대찌개 맛있게 먹는 거 보면서. 누구나 그래. 근데 사실 그런 국뽕이 다들 있고. 이거 네. 딱 거의 똑같은 얘기를 그 머니그래피 유튜버 있잖아. 네. 거기에 그분 누구지? 유명한 그 A&R도 하시는 분 있잖아. 네, 알아요. 그 샤이니 샤이니 그분도 그 뭐지? 얘기, 이런 얘기 했었어. 그 뭐 우키팜님이랑 저도 그 영상 봤어요. K리그란다. K-팝에 이제 뭐 남자 여자 뭐 7년 주기 막 그런 얘기하는. 그래서 영상에서. K-팝 덕분에 외국 애들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기 K 때문에 프리미엄이다. 네. 우리도 미국 문화를 공부를 하긴 해야 돼. 특히 그러니까, 우리는 네. 미국 문화 동경에서 이걸 하잖아. 네. 그럼 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로컬라이징에 대해서도 고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모르고 로컬라이징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쵸. 그러니까 알리오 올리오를 만드는데 콩기름을 쓸 수는 없단 말이야. 한국식으로 만들 수 있어. 한국식으로 소스가 흥건한 알리오 올리오까지 난 오히려 좋아. 너무 좋아. 마늘빵 추가해서 찍어 먹고 너 아주 좋아. 근데 그거를 방금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기름을 참기름으로 해서 마늘을 네. 볶을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이 최소한의 이해도는 있어야 이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우리가 보여주기 두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SNS 상에서의 보여주기 문화도 얘기를 하고 어떤 패션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얘기를 한 셈인데 이게 약간 보여주는 게 연애 같네요. 연애 처음 시작할 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연애는 초반에 너무 잘못된 자기 연출하면 나중에 안 좋을 것 같긴 네네 그러긴 한데 근데 어쨌든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 보여줄 때 있어서부터 막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제 막 그런 걸 보여주진 않잖아요. 뭐 방구 끼고 트름하고 이런 걸 보여주진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서 자기도 좀 아는 척하고 그게 설령 원래 젊은이들 연애는 공감대 만들어 공감대 갖고 하는 싸움이니까. 거지. 근데 어쨌든 그게 설령 노력한 거임이 들통이 나더라도 귀여운 게 있고 들통이 났을 때 이렇게 실망스러운 게 있는데 파운드는 근데 원래 심성이 고와서 다 귀엽게 봐주긴 하더라고. 그런 의도 있는 것들도. 제가 그런가요? 제가 그런 편인 것 같아. 심성 고운 거 1 그리고 그 전북 출신 1이 특이기도 한데 두 가지 다. 말 예쁘게 하는 거. 말 예쁘게 하는 거. 두 가지를 고루고루 갖춰가지고. 그런가? 저 형 앞에서는 특히 말 좀 거치게 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 아닌 경우에는 정말 다 좋게 봐. 오히려 파운드는. 그래요? 그런 의도들.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뭐 안 들키는 게 제일 쿨하지만 들켜도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무조건 호감이잖아. 형은 귀엽게 안 봐요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귀엽게 봐요. 근데 나는 가끔 이제 속이 그렇게 꼬일 때가 있는 사람이라서 안 그럴 때도 있어. 안 그럴 때도 있는데 파운드는 좀 그걸 좋게도 항상 좋게 봐주더라고. 좋게 보려고 이악 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러면은 내가 힘드니까. 나는 좀 네.
그 속이 좀 꼬인 사람이라 내가 힘들어서 누군가를 공부 그럴 거면 공부 더 하지 막 이럴 때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안 되려고 그 공부를 많이 해. 그게 힙합이야. 그래서 나는 실제로 이제 친한 친구들이 봐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약간 힙합 지식인 이미지가 실제로 있잖아. 그래서 네. 실제로 공부를 되게 많이 해. 저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또 결국에 힙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너랑 나랑 있으면 이거를 그렇죠. 이 보여주기마저도 힙합으로 가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온 얘기하니까 또 요새 너는 또 아웃핏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죠. 하는 것 같더라고. 엄청 트라이를 많죠. 많이 해본다 그래가지고 요 얘기도 우리 지나가면서도 한번 했었는데 제가 막 하루 이제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상황을 모르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패션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어떤 분이 이제 조언을 해주기로 너 친구 중에 옷 잘 입는 형이라고 했지. 옷 잘 입는 형이 그 조언을 해주기를 좀 트라이를 많이 해보고 실패를 많이 해봐라. 이것저것 많이 해봐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근데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을 만날 때는 오히려 안전빵으로 있고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만 이렇게 좀 어떤 트라이를 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위아래 둘 다 체크로 입던가. 와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네네.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보고 오답 노트 적듯이 왜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왜 안 되지? 이걸 이제 자꾸 파악해 나가는 연습을 했는데 그 문제가 됐던 위아래 체크를 입은 날 그거는 안 돼. 형이 갑자기 보자고 해가지고 봤는데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봐가지고 제가 괜히 찔려가지고 요즘에 이런저런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꺼낸 거야. 근데 형은 사실 제 옷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 아무튼 그치. 이제 근데 그랬던 그 유명한 그 국내 유명 빈티지샵 사장님 그 수박 빈티지 사장님이 그쵸. 그 김동원 목사님 아들이 하시는 맞아. 그래서 뭐 김창옥 선생님이랑 다 친하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유튜브를 하시거든. 그분이 유튜브를 하시는데 그분이 했던 나중에 공감이 됐대. 그분이 늘상 하는 말이 패션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것도 문화라서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역시도 특정 스타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지. 나는 그 절대적인 시도를 하는 거에 반대다. 그러니까 그 형하고 나하고는 정반대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쵸. 나는 그냥 문화로서 소비하는 게 우리가 왜냐면 완전히 무슨 모델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니기 때문에 막 엄청난 걸 사실 할 필요는 없거든. 지식을 넣는 게 먼저긴 하죠. 그러면은 이제 붐백 래퍼 파운더스는 사실 되게 쉽고 그냥 그것만 해도 된다고 보거든. 그대로만 입어도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막 90년대 래퍼들만 검색해서 완전 그렇게 입는 게 아니라 이제 요즘 애들은 어떻게 입나만 보면 되잖아. 그러면 좀 쉽지 않나? 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분도 요런 거 하시더라고. 워낙 바쁘시니까 차에서 이동하면서 그냥 혼자 말씀하고 또 애초에 목회자 출신이서 되게 달변자셔가지고 그거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분도 그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옷에 대한 상식이 엄청 있단 말이야. 뭐 브랜드 역사나 이런 거를 브랜드 역사. 아니까 빈티지 샵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쵸. 형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또 듣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뭐 밀리터리가 있다면은 왜 군대에서 입는 밀리터리가 이렇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유행을 했는지. 그렇지. 아니면 완전 덕후로 치면은 뭐 MA1 자켓에 여기에 있는 주머니가 뭔지 이런 것도 알면 되게 재밌어. 예를 들어 여기 왜 있는 줄 알아? 이게 펜꽂이야. 그래서 요렇게 생겨서 그 공군 장교들이 펜을 꽂을 수 있게 되는 거라든지 막 이렇게 알아두면은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 그리고 뭐 왜 입었는지라든지 힙합 바지가 왜 큰지 이런 것도 다 재밌는 거잖아. 주워 입어서 막 그런 거 이런 거 막 재밌는 그죠. 뭐 포인트들이 뉴에라 있으니까. 스티커 이런 것도 그렇고. 여기서 얘기하면 그 내가 바운드 옛날에 힙합 얘기하는 그 팟캐스트 할 때 얘기했던 건데 스티커 안 떼는 게 프레시 앤 클린 뜻도 있지. 근데 그것보다도 스트릿 크레딧 때문에 안 떼는 거거든. 뽀린 거다가 아니야. 그럼요. 동네 샵 뒤 내가 봐준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얘네 거는 그냥 다 내 거야. 내가 그냥 입고 다니는 거야. 이거 하는 거거든.
그런 게 되게 중요해. 태그 안 떼는 것도 음. 세컨 그러니까 모든 문화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약간 그런 왜냐면 미국은 뭐 무조건 나이키 스토어 이런 데가 아니라 그런 샵들이 되게 많잖아. 네. 막 그 자기 이름으로 된 편지샵 이런 거 다 되게 많다면 거기 이제 여기 사장 나라 이거야. 약간 이런 그걸 간지. 보여주는. 그 말 그대로 스트릿 크레딧이잖아. 거리에 그런 문화에서도 이 태그 안 떼는 게 되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 더 재밌단 말이야. 모르고 하면 원래 그냥 그쵸. 아 스티커 왜 붙인 거야 이게 되는 건데 뭐 신발끈을 안 묶고 뭐 몇 년 전에 잊지마 10년 돼 가네. 그 몇 년 전에 잊지마 유행할 때도 신발끈을 에어포스 원 미드인데 그 일본 래퍼 누가 네네. 신발끈을 안 하고 벨크로만 이렇게 했는데 네. 완전 간지 났는데 그 패션도 처음에는 그 런 DMC가 아디다스 슈퍼스타를 네, 끈을 빼고 그렇게. 신었어. 네, 맞아요. 근데 왜 그게 뭐냐면 갱스터 문화야 그것도. 네. 감옥에서 신발끈을 안 주거든. 신발끈이 흉기가 될 수 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밖에서 모티브를 따라한 얻어와서 거구나. 이제 그런 패션으로 된 거고 아. 페도라를 왜 썼겠어. 흑인이랑 아무 상관없잖아. 네. 근데 이제 70년대 내가 제일 좋아하는 60-70년대 누아르 영화들 보면은 아메리칸 드림이잖아. 네.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잘 되는. 근데 그쵸. 그거를 자기 인종에 대입시키다 보니까 대부, 스카페이스 마피아 랩 이런 이런 마피아 랩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자기 인종을 그 영화 속 주인공에 대입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온 게 그런 페도라를 쓴다는 이런 패션들이 나온 거잖아 그때. 트랙 수트 이 사람들이 입는 수트인 거잖아. 그 수트 그쵸. 위에다가 페도라를 쓰고 토니 몬타나가 했던 막 쿠반 링크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과장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알고 이해하면은 재미가 몇 배거든. 그쵸.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오히려 막 명품족들 네. 막 이런 거를 비판한다기보다 그 사람들이 이미 사실 많이 너무 없어져 가지고 네, 맞아요.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네. 너무 그래서 좋게 되고 있어. 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처음에는 뭐 원래 인스타그램이나 SNS 상에서의 보여주기를 얘기하다가 아웃핏도 얘기하고 싶었지. 아웃핏으로도 이제 좀 음. 빠졌는데 어쨌든 보여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노력 없이 보여주는 맞지. 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자기적이거나 아니면 깊이가 없거나 이러면 어쨌든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결과가. 네. 커리어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 정리병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 어느 팟캐스트처럼 막 좀 이렇게 소파에 좀 껄렁하게 누워가지고 와 요즘 새끼들 막 이렇게 막 구려 막 이런 말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칭찬 방향성으로 칭찬 배틀. 칭찬 박서도 배틀을 아닌데 칭찬 배틀. 칭찬 배틀 시스로 좀 했고 근데 오늘 말한 것들을 기반으로 나는 뭐 항상 공부하고 있거든. 네. 파운드도 그렇게 공부하면 좋을 거고 어쨌든 그렇게 똑똑하게 계속 자기 연출을 하자. 예를 들면 내가 뭐 인스타 라이브 켜도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그쵸.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똑똑한 자기 연출이잖아. 맞아요. 뭐 지식인으로 보일 수 있는 인스타 라이브는 좀 휘발성도 강하고. 휘발성이 강한데 이거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좀 길게 전시해 두니까 네. 1년 전에 올린 와이어탭 시즌 1을 보고도 요즘도 간혹 연락들이 와. 그리고 이제 편집을 우리가 최소화하는 것도 사실은 오래 그런 해 것도 있는 먹으려고. 거잖아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편집 없이도 말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그냥 염가의 네. 지속적인 편집을 막기 네. 위한 그 네, 그런 것도 노동 있고. 난이도 네, 축소도 있어. 노동 난이도 축소도 크고 아무튼 두 가지도 네. 있는데 그래서 뭐 오늘 얘기는 또 항상 뭐 1시간 정도의 분량은 지키려고 하고 있거든. 네. 왜냐하면 일단은 파운드가 구해온 카메라가 올해는 못 찍어. 우리가 뭐 A7 이런 거 쓰면 참 좋겠지만 네, 그거는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아니야. 비추긴 해. 네. 우리 주제. 나는 네. 그 유튜브 한다고 막 그런 거 사는 것도 그것마저 보여주기 식이야. 네. 그러니까 그거는 JJK 형 정도 돼야 가성비 매주 찍을 각오가 된 차. 네, 우리는 가성비 있는 카메라 위주로. 우리는 그 정도 할 거면은 너가 음향 장비를 샀어야지. 네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갑자기 하고. 잔소리하면서 네. 마치게 됐는데 쇼만 하지 말고 프루브도 하기를. 그리고 뭐 공부를 좀 하면서 보면 네. 더 재밌고 더 멋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게 결국 핵심이지. 본질과 쿨함을 네. 유지해야 인기가 많다. 왜냐면 좀 불량하고 무심해야 간지 나는 거거든. 맞아, 무심해야 돼. 무심하고 불량해야 돼. 네. 물론 불량도 조금은 쳐야 돼. 불량은 후추, 무심은 소금 필수. 그렇게 소금 후추 안 쳐주면은 맛이 없다. 모든 것에는. 맞아요. 그거를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오늘은 조떼꾸알 이런 거 안 하나요? 그런 건 안 하고 무드 많이 무드 와주시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거 올라올 때쯤에는 3,000명 됐으면 좋겠다 구독자. 지금 2,900명이라서. 2,900명이에요. 100명만 더. 3,000명 이거 아니면은 5화 안에는 네, 3,000명이 됐으면 좋겠다. 100명 더 늘었으면 여기까지 좋겠다. 하겠습니다. 네. 거의 구독 요구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좀 네네. 돌려서 한 거예요. 돌려서. 오케이. 예. 구독 좀 해주세요. 안녕. 안녕.